신문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 이 화웨이 스마트밴드 네. 일어서서 움직이세요라고 떴습니다. 너무 앉아 있었나 네. 봅니다. 다음 내용은요, 우리 이제 조선일보의 지난주에 이제 최고의 오보라고 할 수 있는 랩지노믹스 기사 오발판이 있었죠. 저는 이제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왠지 모르게 스멀스멀한 어떤 배우의 구린 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오보에서 그칠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감을 잡은 것이죠. 네. 뭐 기자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도한 여성 기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그 청문회 때도 굉장히 오보를 많이 양산해냈던 사람이 있다. 오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아주 이제 큰 사고를 한번 친 겁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한 진단 키트들을 미국에 선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였죠. 호건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제 이분 요청이라고 보기에는 보다도 이제 우리 유미 호건 여사, 네, 우리 유미 호건 여사가 국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진단 키트 50만 회분을 공수를 해갔어요. 그 당시 이것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호건 지사 이거 안 뺏기려고 방위경까지 동원하고요. 국제공항 아니라 전용공항을 따로 배정해갖고 받을 정도로 굉장히 007 작전처럼 진행됐던 어떤 그런 거였고, 이 진단 키트들을 초기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메릴랜드 주에서는 방역 효과를 뚜렷하게 받고 확산을 막았고, 메릴랜드주가 바로 워싱턴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대적인 확산이 일어나는데 반해서 메릴랜드에서는 이거를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주지사인데 앞으로 차기 공화당의 주자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많았었던 그런 수출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출했던 회사가 랩지노믹스라는 회사고요. 회사 규모가 좀 작아요. 물론 작기는 작은데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11배 이상을 성장을 했던, 주가를 비롯해서 회사 매출, 이익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덴 같은 회사에 비하면 아직 규모가 작긴 하지만 아무튼 급하게 이제 첫 성과로 이런 진단키트 수출을 열었던 회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건 주지사가 주도하에 긴급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에서만 이제 전부 사용이 됐었던 그런 진단 키트였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메릴랜드 연구소에서 한국산 코로나 키트 사용을 중단했다. 거짓 양성 반응이 나왔다. 라고 하는 기사가 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을 이제 그대로, 조선일보가 받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지네들끼리 사족을 붙입니다. 진단 키트가, 성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성 환자를 양성 환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환자를 양성 환자로 뽑아냈다 등등,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얘기들을 막 써내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사들을 조선일보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보도가 나고 나서 이제 바로 진상조사가 들어갔는데 반나절 만에 메릴랜드주에서 바로 이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지역 기사로 다시 냈어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용 중단 얘기는 그 메릴랜드에 있는 연구소가 이 진단 키트를 갖고 독감하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독감하고 병용할 수 있는지 병용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로 독감도 검출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해봤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실험을 이제 마무리를 진 거고, 그러니까 독감에 관련된 키트는 이제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범용으로 쓸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본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1차적인 오보를 미국에서 낸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러한 오보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릴랜드 보건당국도 바로 여기를 이러한 데 대해 수정 발표를 하고 대학 측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DA 같은 데도 지금 이 진단 키트는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조금만 참았으면 이러한 보도를 낼 이유가 없는 오보였단 말이죠. 왜냐면 거의 반나절 만에 정정 보도들, 메릴랜드 정부의 공식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그 기사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거를 냈을 시점에는 이미 정정 보도가 나오던 시점이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도 무리하게 이 기사를 단독으로 던진 거예요. 1차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인용 기사잖아. 먼저 미국에서 났던 기사를 받아 쓴 거야. 근데 그 시점에 안 내고 만일에 그 정정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내버리면 이거 기사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무리하게 그 시점에 땡겨서 이 기사를 쓴 거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한 14%까지 빠졌다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4~5% 이상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뭐 요즘 가뜩이나 뭐 주식 시황이 막 너를 뛰고 있는데 그런 와중 중에 이 기사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단순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뭐 일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가짜 기사를 내가지고 주가를 떨친 다음에 그 회사 주식을 또 산 거 아니냐. 모르지. 뭐 기자 아빠라든지 편집장 아빠라든지 사주 친척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재테크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100%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어디서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메릴랜드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얘네들이 이러한 기사를 던지고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의 어떤 피해를 감안해야 되는 기사인 건데, 이 기사를 잠깐 올렸다 내리고 이걸 조선일보가 연동해서 보도한 데는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제첩구 송작가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스폰서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이러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백신에 관련된 미묘한 신경전이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메릴랜드 주에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백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바백스라고 하는 백신 회사예요. 그쪽 지역에서 현재
백신에 관련된 3상 연구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이미 이제 선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필요로 하는 그 백신을 생산해주고 있는 노바백스가 있는 게 메릴랜드주입니다. 그리고 이 메릴랜드주의 노바백신을 선행해서 한국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메릴랜드 주지사 호건 주지사가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00만 명분에서 3,000만 명분의 백신을 메릴랜드 노바백스를 통해서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도 있고 모더나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상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검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회사는 이 노바백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는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한 2, 3개월 동안에 약 1억 회분의 그 투여분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이 3상을 안전하게 마치고 이렇게 분의 제품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상당수 또는 대부분을 국내에 있는 SK바이오팜과 LG화학이 LG생명과학이죠. LG화학은 배터리에서 LG생명과학이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LG생명과학은 노바백스하고 이 독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차세대 백신에 대한 계약까지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노바백스가 만들고 있는 백신은 그 회복기의 혈청 수준 이상의 면역 반응 유대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될 백신의 가장 큰 덕목은 가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백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백신 출시가 늦어질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노바백스의 백신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안동의 백신 공장을 지어놓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아마 단일 공장 규모로는 거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삼성도 지금 그 인천 쪽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제 안동 백신 공장을 본격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물량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에서 이제 물량을 조달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주식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노바백스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 노바백스의 백신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 정부에서요, 약 2조 원 가까운 비용들을 노바백스에 지원했습니다. 약 16억 달러인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백신을 빨리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이 지급하는 노바백스에 지급되는 2조 원이 다른 모더나라든지 마돈나군요. 모더나라든지 뭐 존슨앤존슨 같은 다른 제약회사에 지급하는 돈의 2배가 넘어요. 미국 정부가 노바백스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 노바백스가 가장 빨리 백신을 만드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바백신에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을 걸로 관여되는 인물이 언제나 빠지지 않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대단이 3억 8천만 불에 가까운 돈을 노바백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백신을 가장 빨리 완성하고 가장 빨리 공급하면서, 이러한 공급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LG생명과학과 SK케미칼이 그 주도적인 생산 역할을 맡게 되고, 이와 관련된 후속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내에 있는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미국의 그 이노비아 같은 회사들이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백신 획득 과정이 메릴랜드하고 연결돼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기사들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말하자면 좀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의 기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내보낸다고 했으면 우리와 똑같이 지금 백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조선일보의 궁극적인 본사, 일본에서의 일종의 그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음모론을 써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른 어떤 그 외교부라든지 메릴랜드 주정부의 진실을 밝혀주는 액션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와대 외교부도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러한 사태는 없었다라는 오보가 났습니다만, 만일 이 오보가 조선일보에서 그치지 않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게 됐다 그러면 아마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계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오보였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기레기의 요즘 수법이 우리가 우리가 그 기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외국에서 또는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기사를 내가 받아 쓴 거다, 나는 증폭한 거밖에 없다라고 개사기를 치고 있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액션이기 때문에 이번 기사도 니네가 이거를 신속하게 단독으로 그 틈 사이에 써낼 수 있었던 데는 어떠한 의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것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넷지노미스에서 일종의 그 보도에 의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받아쓰기 한 거다라고 말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이 아니죠. 지난 주말부터 이제 백신 관련한 그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백신 공급 과정 중에 유통상의 문제가 확인이 돼서 전체 백신들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 백신에 문제가 있다, 접종이 중단됐다만 갖고 막 기레기들이 써내고 있는데, 유통 과정 중에 말하자면 온도를 냉장 보관하지 않은 유통 과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기에 연루될 수 있는 초창기 물량 한 120만 명분을 전부 다 정부가 다시 환수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한 다시 전수 재검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 백신 자체가 공급이 돼서 혹시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무슨 생명이나 그 건강에 미칠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온도로 인해서 활성화가 덜 돼가지고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감염된 백신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걸 다 표제 잡기로 해갖고 또 제목 장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두 번 본 거 아니니까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빌미를 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아무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 없이 회수하고 그 다음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질병관리청, 본부 아닙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의 빠른 액션에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였죠. 22일 날 밤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7조 8천억 원 정도의 4차 추경안을 가결했는데요. 뭐 금액이 너무 형편없이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렇게 지급되는 과정 중에 지금 이제 국민들의 일종의 그 굉장히 스트레스거리가 있는 통신비 관련한 지급 내역들이 바뀌었어요. 야권이 강력하게 협상 상황에서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6세부터 34세까지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5세 이상만 주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중고등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2만 원의 통신비 보조를 준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국민 혼란을 줬다느니 뭐 우롱을 했다느니 보편적인 복지는 어디 갔냐느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악플들을 한참 봐야 될 상황인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양보하고 통신비를 줄이는 비용을 가지고 아동 돌봄비 지원 대상을 좀 늘리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초등학생한테는 20만 원, 중학생한테는 15만 원씩이 별도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게 통신비 2만 원 지급된 것보다 실제 학부형 입장에서는 훨씬 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된 거고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받게 되는, 추경의 지원을 받게 되는 업종들도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그러니까 월급쟁이 그 개인 택시만 되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말하자면 추가 지원 대상이 됐고요. 뭐 유흥지점이나 콜라텍 같이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배제됐던 업종한테까지 뭐 200만 원씩 지급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애초부터 말이 많았으니까요. 2만 원 어디다 쓰냐라는 얘기부터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대상을 좀 줄여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남아있는 비용들을 전용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 혜택이 갈 수 있게 추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잘했네 못했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의 여지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원금을 이제 저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 지원금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을 생각하고 이러한 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 답답한 국민의 짐당하고 합의를 봤어야 했던 어떤 그 여당의 당직자들의 고충도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좀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때 지원 나온 거 있었습니까? 네. 또는 국가의 여러 가지 방역 이런 방역 문제가 대대로 확대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통이 가중됐을 때 이들을 타겟으로 한 맞춤 지원을 한 번도 정부가 해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아직은 미흡하지만 전국민 복지, 또 그 복지 중에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지원 혜택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월 30만 원씩의 어떤 그 전국민 그 기본소득에 관한 법안이 이제 처음으로 발의가 됐다라는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맞춤 복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조금의 또 반걸음의 스텝을 뗀 게 아닌가라는 면에서 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폄훼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간질에 놀아나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에 내 친구 중에 자영업자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1,900만이나 되는 자영업자 가구들이 반드시 절대 소외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또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의 역할, 또 국민의 고통 나눔, 그리고 내가 양보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좀 더 살게 된 만큼 나중에 나도 그런 양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십시일반했다는 마음으로 추경안에 관한 논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